생을 다해 갚아도 다하지 못하는 고마운 부모님의 은혜. 부처님 전에 소중한 가족 영가의 극락왕생을 발언합니다. BTN 붓다회가 백중을 앞두고 영가 회원 가입을 접수합니다. 방송 포교는 부처님 가르침을 널리 전하는 이 시대 최고의 법공양입니다. 백중을 앞두고 불자라면 누구나 지금 바로 붓다회에 동참하세요. 자, 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인도 문화하고 중국 문화, 그 다음에 인도 문화가 불교를 타고 중국 쪽으로 넘어오면서 던지고 있는 문화적 충격들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거는 이제 삼원불경 왕자론. 여기 등장하는 분들이 사실은 나중에 또 언급이 될 거예요. 이거는 지금 범주별로 이런 큰 사건들이 있었어요 라고 하는 이야기들을 먼저 해드리고, 역사적으로 이제 나중에 흘러갈 때는 또 등장을 할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이 삼원불경 왕자론을 나중에 이제 쓰시는 분은 해원 스님이라고, 여산 해원 스님이라고 아주 유명한 스님이 있습니다. 그 위진남북조 동진시대 때, 동진시대를 어떻게 보면 대표하는 스님. 지난 시간에 우리가 불도징이라고 하는 분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그 불도징의 제자가 누구냐면 석도안이라고 하는 분이에요. 그리고 이 도안 스님의 제자가 저 해원 스님입니다. 해원 스님이 세 분이나 있어요. 여산해원, 정영사해원, 중국 불교사에서 유명한 스님만. 한자가 약간 다릅니다. 여산해원, 정영사해원, 정법사해원 이러는데, 이 해원이라고 하는 법명이 좀 괜찮은가 봐요. 한국 발음으로 해원이라고 하는 게. 왜냐하면 대단합니다. 대단합니다. 중국 불교사의 첫 장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게, 처음에 오신 분들은 특징이 뭐냐면 약간 신의적인 거. 그러니까 저 불도징이라는 분을 예로 들었지만 저분이 가장 초전기의 분은 아니에요. 그 초전기의 분은 아니에요. 저분이 어떻게 보면 후조라고 하는 나라에서 불교가 이렇게 쫙 퍼질 수 있도록 기반, 그러니까 강북 쪽에서 기반을 다지신 분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런데 아무튼 초전기에 오신 분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신통이 있어요. 신이 한 힘이 있어. 그 신이 한 힘이 진짜 신통인지, 아니면 인도 문화와 관련된 새로운 어떠한 거를 중국 사람들은 잘 모르니까 신통으로 받아들였는지 잘 모르겠어요. 섞여 있는 것 같아요. 섞여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 불도징이라고 하는 분은 뭐 진짜 견적이 안 나온다니까, 읽고 있어도 이게 뭔가를 모르겠어. 탑에서 이렇게, 탑에 풍경 달려 있는 거 아세요? 그걸 풍탁이라고 하는데, 그런 거 이렇게 달려 있으면 예전 탑에는 이게 바람 불면 소리가 나거든요. 이렇게 소리가 나면, 야, 누가 골로 간단다? 저 풍경 소리 들었어? 이렇게 얘기해요. 야, 이게, 아니, 무슨 새가 뭐 이렇게 해서 뭐 했어요. 안 그러면 무슨 기우제를 지내서 비가 왔어요. 뭐 안 그러면 우물이 다 말랐는데, 거기 물이 너무 안 나오네요. 그랬더니, 뭐 이렇게 축원을 하고 진원을 하니까 물이 아니, 그건 오케이, 뭐 그럴 수도 있겠어. 풍경 소리는 사물 소리 아니요? 아니, 견적이 잘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이런 일들이 많다니까요, 저 양반은. 그래서 이번은 저런 사건이 날 건데, 이거는 막을 수 있는 거고, 이건 못 막을 거고, 그 다음에 무슨 뭐 누가 해가지고 뭐 난이 났는데, 저게 지금 손바닥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보다가, 야, 이거는 동남쪽으로 도망가야 사는데, 다른 쪽으로 가면 다 골로 간다. 이렇게 하니까, 그럼 어떻게 하죠? 그랬더니, 뭘 이렇게 술보를 부리면 누가 가서 거기서 또 도와주는 사람이 있어요. 뭐, 진기해! 데이비드 카퍼필드 수준이 아니고, 무엇을 상상하든 어벤져스도 게임도 안 될 것 같은 그러한 일들이 있어요. 그리고 초전기 분들의 특징이 그런 힘들이 다 조금씩 있습니다. 그러니까 양에 따라서 차이는 있는데 거의 대부분 이런 힘들이 몇 가지씩은 있어요. 그리고 저런 분들이 이제 또다시 하는 게 뭐냐면 경전 번역. 왜냐하면 이렇게 외모라든지 뭐 특이한 걸로 좀 어필을 하지만 결국 그 사람들을 교화하려면 뭐 사상을 관련된 텍스트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책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경전을 번역하는 거예요.
그래서 경전 번역이라고 하는 것들이 이루어지는 거, 그게 고역이고, 근데 그런 것들이 너무 이제 산발적으로 일어나니까 그 2세대가 되면 사실 이 도안이나 혜원 스님 같은 경우가 약간 2세대라고 보시면 돼요. 이분들은 그게 너무 복잡하니까 그런 것들을 정리하는 거예요. 번역들도 이 사람 번역 다르고 저 사람 번역 다르고 이러니까 좀 맞춰가지고 표준을 만들고, 그 다음에 절에서 어떻게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기준도 만들고, 이런 게 저런 분들이에요. 저렇게 제도를 이제 확립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불교가 막 퍼지면서 이렇게 있으니까 또 뭐가 있냐면, 지금도 그렇고 옛날도 그렇고 똑같아요. 뭐가 이렇게 막 퍼지면 특이한 사람도 굉장히 많습니다. 위로 특이한 사람 말고 밑으로 특이한 사람. 뭔 뜻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저렇게 신통을 부리면서 위로 특이한 사람 말고, 야, 저 좀 상태가 너무 안 좋은데? 이런 사람들도 또 문제 일으키는 전문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어떻게 해야 될까? 이제 제도를 만들어서 그거를 다 쳐내야 되는 거죠. 우리나라에서 도안 스님이나 혜원 스님 같은 역할을 했던 거는 자장 스님입니다. 자장 스님. 그러니까 제도를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그래서 자장 스님 때 그런 거를 승단을 정비하고, 그다음에 국가 불교적인 걸로 틀을 딱 만드니까 열의 8, 9집이 불교를 믿었다. 이제 이렇게 해서 쫙 올라오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분들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게 중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인도도 그래요. 인도도 땅이 크니까 데칸고원을 중심으로 남인도, 북인도 해서 문화가 다릅니다. 남인도 쪽하고 북인도 쪽하고 문화가, 아니, 위도가 다르니까 기온이 다르고 민족이 다르고 그다음에 식습관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달라지는 거죠. 그러면 같은 사고를 할 수가 없죠. 아니, 그렇지 않을까요?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동양인하고 서양인하고 사고방식이 다릅니다. 사고방식. 그래서 제가 전에 그런 얘기 해드렸었잖아요. 서양 사람들은 사진을 찍으면 인물 중심으로 찍고 우리는 배경 중심으로 찍는다. 그래서 걔네는 인간 중심적이라는 걸 알고 우리는 자연 중심적이라는 걸 알 수가 있다. 이런 식으로 지금도 차이들이 있어요. 서양 사람과 동양 사람은 차이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러니까는 그 자연 중심이라기보다도 전체 안에서의 나라고 하는 부분을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주소 같은 경우도 큰 데서부터 쭉 해서 맨 마지막에 나까지 내려가는 거고, 쟤네는 거꾸로인 거고, 이름을 부를 때도 우리는 성부터 부르고 이름을 부르는 거고, 걔네는 이름 부르고 성을 부르는 거고, 이런 식으로 해서 걔네는 나의 초점이 맞춰져 있고 우리는 집단의 초점이 맞춰져 있고, 그래서 칭호나 이런 것도 다 우리는 관계 칭호를 부르는 거지 이름을 부르지 않고. 그래서 제가 전에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부모님 이름은 알지만 부를 일이 없는 게 부모님 이름이다. 아버지 이름을 불러본 사람이 있어요? 아버지한테 아버지 이름을 불러? 그건 안 되잖아요. 그냥 이름을 쓰는 거죠. 그리고 부득이하게 부르는 경우가 나오면 이름을 깨트리죠. 그래서 윗자는 뭐고 아랫자는 뭐고 뭐 이러면서 하면서도 약간 오글거리고, 옛날에는 당연했는데 지금은 또 그렇게 하자니 조금 애매하고 뭐 이게 그렇다고 그냥 부르기도 그렇고 뭐 하기도 그렇고, 아니 그렇지 않나요? 그게 이제 현실이 되는 거죠. 그래서 문화가 다 달라요. 근데 인도나 중국은 지네 나라 안에서도 위도에 따라서 문화권이 완전히 다릅니다. 그래서 중국은 3개의 지역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남북을 나누는 데 있어서 3개가 제일 중요해. 그게 뭐냐면 하나는 황하. 그 다음에 하나는 양자강. 양자강이 황하보다 더 깁니다. 그래서 장강이에요, 장강. 그리고 이 중간에 회수라고 하는 물이 하나 있어요. 이 중간에. 이 회수를 중심으로 해서 강남, 강북이 나뉘어요. 이 회수가 기웃대. 그래서 제가 전에 그런 얘기 해드렸는데, 유자가 회수를 건너면 탱자가 된다. 그래서 회수라는 걸 중심으로 해서 대부분 기웃대가 완전히 갈려요. 완전히. 그래서 논농사가 되느냐, 쉽게 말해서 밭농사밖에 안 되느냐, 뭐 이런 식의 개념. 그리고 나중에 이제 하나 더 생기는 게 여기 만리장성입니다. 이 만리장성이 되면 여기는 밭농사도 안 되고 이 위에는 그냥 유목이에요. 그래서 지역이 나뉘는데 이 회수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그다음에 강남하고 강북, 이게 강남 강북이라는 말이 여기서 나오는 건데요. 강북 문화가 다르고 강남 문화가 다릅니다. 강남 문화의 주류는 이 관중평야입니다. 관중평야. 그래서 이제 저게 중원이라고 하는 데인데, 속칭 말하는 중원이라고 하는 데인데, 저기 이 강북 문화는 집단적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동아시아 문화,
집단 안에서의 나를 규정하는 문화는 강북 문화입니다. 그리고 강남 문화에는 개인주의입니다. 강남 문화에 중국에도 개인주의가 있었어요. 어떻게 보면 지금 여러분 자녀분들이,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사고방식은 강북 스타일이고 여러분 자녀분들이 지금 강남 스타일이라고 보시면 돼요. 싸이만 강남 스타일이 아니고 진짜 강남 스타일이야. 그리고 그 강남 스타일의 그 강남이 원래 여기서 나온 용어예요. 이걸 이제 우리가 갖다가 써서 강북 강남으로 또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강남은 개인주의적이기 때문에 여기 집단주의예요. 그리고 여기를 대표하는 게 이제 유교, 유가, 그다음에 이쪽은 도가, 그다음에 이쪽은 노래로 얘기하면 시경, 이쪽은 초사. 초사 약간 비장미입니다. 초사, 이소 뭐 이런 것들. 구론의 이소경 뭐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강북하고 강남하고 뭐가 틀리냐면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강남이 훨씬 좋죠. 그렇지 않나요? 근데 중국은 강북이 이겼어요. 그래서 나중에 이걸 통합하는 문화는 강북 문화 중심입니다. 강북 문화 중심이에요. 여기는 강북 문화가 결국은 다 얘네를 다 통일한다고 보시면 돼요. 문화적으로 통일한다고.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이 개인주의라고 하는 부분들이 나중에 거의 다 사라집니다.